여러분, 고대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콜로세움? 아니면 영화 속 귀족들이 입고 있는 저 눈부시게 하얀 옷들? 하지만 말입니다. 저 옷들을 뭘로 빨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로마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실 겁니다. 저 눈부신 화이트의 비결, 사실 남이 싼 오줌이었거든요. 옷을 빠는 건 약과입니다. 로마인들은 하얀 치아를 가지려고 오줌으로 양치질까지 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로마 제국은 이 찌릿한 액체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자, 그럼 지린내 나는 로마의 역사 이야기 오늘도 한번 제대로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밀을 풀기 위해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로 이동해 보시죠. 자, 여기는 2000년 전 로마입니다. 로마 하면 사방에 널린 대리석 건물에 콸콸 쏟아지는 수로까지 있으니 위생 하나는 끝내주는 청결의 나라 같죠?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청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히 저 귀족들이 입고 있는 눈부시게 하얀 토가 좀 보세요. 고대 시대에 빨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죠? 이 정도는 돼야 나 로마 귀족이야 하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부신 화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비누도 없고 옥시크린도 없던 시절, 그들이 찾아낸 최종 병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배출하는 그 노란 액체. 네, 바로 오줌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 거리를 한번 보세요. 곳곳에 큼지막한 항아리들이 놓여있죠? 이건 세탁소 사장님들이 정성껏 설치한 원료 수집함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주 시원하게 기부해주신 소중한 오줌을 정중히 모시는 곳이었죠. 아니, 아무리 청결에 미쳤어도 오줌으로 빨래를 하냐며 경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정하세요. 이건 엄연한 고대 화학의 정수입니다. 오줌이 삭으면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이 옷에 묻은 단백질이랑 개기름을 아주 그냥 삭제 수준으로 분해해버린다니까요. 결벽증 수준으로 하얀 옷을 원했던 로마인들에게 암모니아 팍팍 섞인 숙성 오줌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연 슈퍼타이였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마 세탁소 사장님들은 이 액체 황금을 모으려고 새벽부터 아주 피 터지는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폼페이 유적지에 가면 세탁소 근처에 이런 항아리 흔적이 수두룩하게 발견되는데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로마의 찐 생활사라는 빼박 증거입니다. 귀족들의 그 폼나는 하얀 옷이 사실은 남이 싼 오줌에 푹 삭혀서 나온 결과물이라니 정말 찌릿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냄새나는 오줌 항아리에서 진짜 돈 냄새를 맡은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세탁소 사장님들보다 한술 더 떠서 계산기를 두드린 남자, 바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였죠. 자, 그럼 이번엔 오줌으로 망해가는 나라 살림, 로마 황제의 집무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집무실인데요. 그런데 저기서 황제가 뭘 하나 봤더니 심각하게 돈 계산을 하고 있네요. 사실 당시 로마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완전히 골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바로 앞선 황제였던 네로가 워낙 화끈하게 돈을 써제낀 데다가 내전까지 겹치면서 국가 금고가 텅텅 비어버렸거든요. 당장 군인들 월급 질 돈도 없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황제는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며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길거리 오줌은 다 국가재산이다. 앞으로 세탁소 사장인들 오줌 수거할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 내. 그런데 황제가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오줌을 빨래에만 쓴 게 아니었거든요. 로마인들은 이 오줌으로 무려 양치질을 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집 아저씨가 기부한 노란 액체로 상쾌하게 가글을 하는 로마의 아침 풍경을요. 이쯤 되면 오줌세는 단순히 세탁세제에 매긴 세금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뷰티 필수템에 매긴 사치세였던 셈입니다. 옷 빨아입고 양치하고 심지어 가죽 신발 만드는 데까지 오줌을 쏟아부었으니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노다지였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탁소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나간 내 금 같은 돈 어떻게든 회수해야겠죠? 이제부터 세탁소 사장님들의 본전 뽑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근육과 오줌이 만나 탄생한 기괴한 세탁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눈물겨운 노동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세탁소 사장님들이 세금 낸 본전 뽑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세탁소는 우리가 아는 평화로운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긴 거의 군대 유격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사장님이 인부들을 들볶고 있네요. 야, 김플로, 너 지금 노냐? 발높이 안 들어? 오줌이 골고루 스며들어야 때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인부는 죽을 맛이죠. 커다란 항아리에 빨랫감을 던져넣고 거기에 아까 그 귀한 오줌을 콸콸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온종일 발로 밟아야 했습니다. 이걸 플로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인간 세탁기였던 셈이죠. 뜨끈한 노란 액체 속에서 하루 종일 격렬하게 점프를 해야 했으니 당시 세탁소 인부들은 하체 근육이 거의 레슬링 선수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아니, 그냥 비누 쓰면 안 돼요? 하실 텐데, 당시 로마에 비누가 있긴 했지만 이건 주로 머리 염색이나 피부용이었지 빨래용으로는 오줌의 가성비를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들은 여기에 플로토라는 특별한 흙까지 섞어서 썼는데 이게 바로 오줌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 로마판 옥시크린이었던 거죠. 오줌으로 때를 뺐으면 이제 헹궈야겠죠? 그런데 로마인들의 화이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엔 버지독한 무기를 들고 옵니다. 야, 유황 가져와. 연기 팍팍 피워. 세탁된 옷들을 유황불 위에 걸어두고 그 연기를 세게 해서 표백을 한 건데 덕분에 세탁소 안은 오줌 찌린내와 달걀 썩는 유황 냄새가 섞인 지옥의 칵테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왜 이 지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기를 쓰고 빨래를 했을까요? 바로 황제에게 낼 오줌새, 본전을 뽑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부들이 코가 없어질 정도로 일해서 번 돈은 차곡차곡 황제의 금고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황제가 이렇게 찌릿하게 모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놀랍게도 그 목적지는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감탄하며 보시는 그 웅장한 경기장이 사실은 로마 전역에서 걷어들인 오줌 세금으로 세워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물론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온 돈과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황제가 오줌새까지 걷어가며 나라 살림을 짠물처럼 아끼지 않았다면 저 거대한 콜로세움은 아마 설계도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마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세탁소 인부들의 눈물겨운 탭벤스가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콜로세움에서 환호하던 로마 귀족들은 자기 옷이 어떻게 빨아졌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저 어우, 오늘따라 옷이 참 뽀얗네 하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다녔죠. 사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황당한 오줌새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의 아들이자 훗날 황제가 될 티투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무리 나라 금고가 비었다지만 어떻게 채통도 없이 사람 배설물에까지 세금을 매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우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거세낭에 황제는 주머니에서 금화 한 잎을 꺼내고는 티투스의 코앞에 금화를 바짝 들이대며 티투스야, 냄새를 맡아보거라. 이 돈에서 고약한 오줌 냄새가 나느냐? 라고 물었죠. 아들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황제는 역사에 남을 차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과정이 아무리 고약하고 비난받더라도 결국 그 돈으로 국가를 잘 운영한다면 문제없다는 황제의 뻔뻔하면서도 강력한 통치 철학을 담고 있는 말로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벌었다면 된 거다라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로마의 하얀 옷 뒤에 숨은 놀라운 비밀들이 참 많았죠. 로마의 찌릿한 오줌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기괴한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지지고 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